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홍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차세대 유형 디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한 자기치유 표면 보호 코팅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플랫에서 시작해가지고 커브드, 밴디드, 그리고 최근에 출시된 폴더블까지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롤러블, 스트레쳐블까지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디스플레이가 소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디스플레이 표면을 얼마나 처음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것인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렇게 칼로 디스플레이 표면 손상을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그 열쇠와 같은 것들 동시에 집어넣었을 적에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표면 손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화질이 선명하지가 않고 실제 초기 제품의 수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될 수 있는 한 오랜 시간 동안 디스플레이 표면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의 스크래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딱딱한 하드 코팅 소재를 이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고릴라 글래스라 들어본 특수 강화 유리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표면을 딱딱하게 바꾸게 될 경우에는 스크래치를 상당 부분 손상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유연하지만 자기 치유가 되는 코팅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목적은 확실히 다르게 되는데 여태까지 하드 코팅 기반의 소재는 플랫 디스플레이에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발전해서 최근에 폴더블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좀 더 복잡한 폼팩터를 가지는 디스플레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드 코팅 소재가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은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A4 뭉치를 이렇게 반으로 접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A4 용지가 밀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좀 더 고체역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판을 접게 되면은 가운데의 중립면을 기준으로 안쪽은 컴프레션, 바깥쪽은 텐션이 걸리게 되는데 폴더블 디스플레이처럼 연속적으로 계속 폴딩과 언폴딩을 반복하게 되면은 점점 이런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하드 코팅 소재도 일정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탄성 한계를 벗어나가게 돼가지고 어떤 손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치유 소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에 반드시 적용되어야만 하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 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돌려 말리게 될 경우에는 저렇게 말리는 면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압력이 집중돼 가지고 좀 더 손쉽게 표면이 손상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컴프레션, 텐션의 누적과 같은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드 코팅 소재를 적용할 수가 없고 보다 진보된 유연하지만 표면을 자기 치유할 수 있는 코팅 소재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자기 치유 코팅 소재의 좀 더 극단적인 예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트레쳐블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앞선 두 경우의 디스플레이 형태와 다르게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스트레쳐블,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드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하드 코팅 소재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현재의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좀 더 진화돼 가지고 스트레쳐블 혹은 웨어러블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유연한 자기 치유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의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위에서 보시는 덴트가 되겠습니다. 덴트란 눌림에 의한 어떤 형태의 변형이 되겠는데 화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디스플레이 표면에 외력이 가해졌을 적에 그 형태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쉽게 탄성 성질을 가지는 소재를 이용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탄성 소재 중에서 대표적으로 폴리우레탄이 가장 적용이 잘 할 수 있는 물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폴리우레탄을 디스플레이 표면에 도입하게 되면은 화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사 외력에 의해 표면에 변형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탄성을 이용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디스플레이 표면 손상의 두 번째인 스크래치가 발생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스크래치는 선형 형태의 찢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소재의 탄성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찢기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찢기게 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폴리우레탄은 탄성에 의해 덴트를 매우 잘 회복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스크래치를 다시 자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이렇게 일반적인 폴리우레탄 소재에 저희가 개발한 물질을 애디티브로 집어넣음으로써 덴트와 스크래치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자기치유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랩 스케일이 아니라 파일럿 스케일, 양산 스케일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난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업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존의 공정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제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개발한 소재는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폴리우레탄 소재를 제조하는 반응기에 저희 물질을 소량 첨가제로 집어넣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 공정을 크게 해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양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탄성 소재 대비 덴트와 스크래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자기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 연구의 핵심 결과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치유 소재는 기계적 강도와 자기치유 성능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이 증가하면 자기치유 성능이 떨어지고, 자기치유 성질을 올리게 되면 기계적 성질이 떨어지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고질적인 트레이드오프를 제가 개발한 물질을 이용함으로써 기계적 물성과 자기치유 성능을 동시에 이끌어 올리는 것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이미드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3대 규제 품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일반 대중들도 많이 알고 있는 소재라 할 수 있는데, 폴리이미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나이드라이드와 다이아민을 반응시켜서 얻게 되는 엔지니어링 플러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폴리이미드는 화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인 내 일렉트론 억셉터와 도너가 연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전화 이동 복합재라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우 높은 기계적 강도를 보이는 물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폴리우레탄 소재에 제가 개발한 물질을 소량 액티브로 첨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폴리이미드를 합성해서 이렇게 폴리우레탄 소재에 도입한 후 자기치유 성능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중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PU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업적으로 널리 알려진 폴리우레탄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일반적인 폴리우레탄의 경우 스크래치를 낸 후에 자기치유 공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스크래치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개발한 폴리이미드 물질을 소량 첨가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화면 중간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치가 완벽하게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강조했듯이 자기치유 소재의 고질적인 트레이드오프는 바로 기계적 강도와 자기치유 성능의 트레이드오프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개발한 물질은 위에서 말씀드린 놀라운 자기치유 성능뿐만 아니라 높은 기계적 표면 강도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물질은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를 효과적으로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이미드 유도체를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은 최근 출시된 S사의 폴더블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 소재는 얇게 휘어지는 유리, 울트라 스인 글래스라 그래서 UTG라 그러는데 UTG를 적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UTG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면에 PET를 이용해서 UTG를 현재 보호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PET가 화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필 경도가 약 2H에서 3H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PET는 자기치유 성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개발한 물질을 이용해서 표면 경도는 PET에 유사하게 맞출 뿐만 아니라 제가 개발한 소재가 동시에 자기치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존 폴리우레탄 소재에 제가 개발한 이미드 유도체를 집어넣어서 자기치유 소재를 개발하였고, 화면 아래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PU 대비 짧은 시간 안에 스크래치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PET 수준의 표면 경도를 가지는 자기치유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제가 개발한 이미드 유도체를 폴리우레탄에 도입하게 되면은 연필 표면 경도가 2H 정도의 높은 수준의 연필 경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PET 대신 제가 개발한 물질을 도입하게 된다면 동일한 표면 경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그 스크래치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쯔비타 아이온, 양친성 이온을 이용한 자기치유 소재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혹은 자동차 같은 표면 소재는 외부 환경에서 물에 접할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물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러한 물을 이용함으로써 자기치유 성능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기치유 성능이 향상된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개발한 쯔비타 아이온 기반의 고분자를 기존 폴리우레탄 소재에 소량 첨가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자기치유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개발한 물질이 현재 가운데 세 가지 물질이 되겠는데, 건조 조건 대비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보다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자기치유 소재의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함으로써 보다 높은 표면 경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발한 이러한 물질을 자동차 표면 혹은 외부 전광판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에 적용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표면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지속 가능한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 석유에서 나온 제품이 되겠는데, 이런 제품은 당장은 대량 생산 때문에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를 고려해 봤을 적에 향후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높은 비용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기존의 석유 기반의 제품이 아니라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옥수수와 같이 바이오매스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질을 이용해서 자기치유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최근에 양산이 성공한 이소소바이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소소바이드를 아까 동일한 전략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폴리우레탄 소재에 소량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질 기반 자기치유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맨 위가 일반적인 폴리우레탄 소재가 되겠는데, 스크래치가 난 후에도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비해 가지고 자기치유 효율이 무려 9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자기치유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존 자기치유 소재의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함으로써 높은 기회적 물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 석유 기반 제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지속 가능한 물질을 이용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는 자기치유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레아 유대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레아는 폴리우레탄보다 높은 수소결합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레아를 폴리우레탄에 도입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유레아를 만들게 되면은 아민 그룹을 써야 되고, 아민의 높은 반응성 때문에 가교화된 폴리우레탄 소재에 적용할 경우 화면 왼쪽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리액터 파울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잠재적 유래한 물질이라는 것을 개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기치유 성능을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유레아를 가교용 폴리우레탄에 도입하게 되면은 보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발한 잠재성 유레아를 이용한 물질은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어떤 리액터 파울링과 같은 어떤 어그리게이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물질을 이용하게 되면은 보다 수준 높은 자기치유 성능을 가지는 소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보관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물질을 기존 폴리우레탄 소재에 도입함으로써 보다 간단한 공정 방법을 이용해서 양산이 가능한 것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탄성 소재가 가지지 못하는 덴트와 스크래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기치유 성능을 도입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존 자기치유 소재의 트레이드 오프를 극복함으로써 기계적 강도와 자기치유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재를 개발하게 되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롤러블이나 스트레쳐블 같은 좀 더 보다 복잡한 구조의 디스플레이에 제가 개발한 유연하지만 자기치유가 가능한 코팅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치유 소재는 기반 디스플레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기승전차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소재의 집약체는 자동차로 직결하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는 디스플레이에 비해 훨씬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차량의 내외부가 초기 품질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개발한 이런 물질을 보다 잘 개질해서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자동차의 내외부의 표면의 초기 품질을 끝까지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렇게 디스플레이나 자동차뿐만 아니라 화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축자재, 에너지, 의료용, 그리고 군사용품 등 여러 가지 소재의 자기치유 소재가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고, 글로벌 마켓 시장을 보게 되면은 2027년까지 비약적으로 자기치유 성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이런 자기치유 소재가 차세대 자기치유 적용 가능한 제품군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